국민의힘 의원들 60여 명이 서울 고등법원 앞에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야외 의원총회를 가졌다. 장외 의원총회를. 그러면서 그 지금 서울 고등법원이 이른바 이 재판을 미룬 거 무기한 연기죠, 사실은. 그래서 법의 심판이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만 피해가는 나라가 됐다면서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랬다고 그래요. 단 한 사람만 위한 법 해석이 가능한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국민들이 막 공감하고 응원하고 박수를 보내고 그럴까요? 아니면 좀 이렇게 그냥 60여 명이 가기는 했지만 뉴스를 크게 다뤄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이게 그 어쨌건 출구조사 때 여론조사 때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라는 응답이 60%대였지 않습니까? 64%였습니다. 64%. 예.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도 43%인가가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인 법 감정이고 다만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그럼 재판 계속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저는 찬반의 논란 그 토론의 영역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이제 재판부가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정의롭지 못했다라는 게 그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고 이미 그 대선 후보 되기 전부터도 사법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했고 불러내고 틈만 나면 국회로 불러내가지고 압박하고 또 실제로 재판 지연하려고 많은 일들을 시도를 했고 실제로 많이 그래서 재판이 지연되고 그 결과가 다 합쳐져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저는 이게 국민들께서 잊어버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렇게 해서 잠깐은 덮어지고 재판은 다 중지됐지라도 국민들께서 이런 것들을 다 쌓아놓고 계시는데 어느 순간에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그러면은 그 임계점을 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저는 폭발하는 거고 문재인 정부 때 똑같은 일들을 저는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마지막에 이제 터진 것은 조국 그 입시 비리로 이제 터졌지만 그 전에도 앞서 이제 적폐청산으로 그렇게 그 잔인하게 정치 보복하고 했었던 것들을 다 쌓아놓고 있다. 국민들께서 그냥 넘어가 주는 것 같지만 절대 넘어가 주는 게 아닌 거거든요. 지금 오광수 민정수석 뭐 건이니 뭐 그 비서관들 죄다 그 자신의 변호인들로 다 구성하는 이런 것들 그냥 지금 정권 초니까 아니 뭐 별일 있겠어 하고 넘어가지만 또 검찰청 해체법도 결국 냈더라고요. 검찰을 해체해버리는 법안까지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지금 국민들께서 평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제 서울중앙지법이 또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된 재판 하나를 추후 지정이라고 하는 우리 보통 시민들에게는 참 낯선 단어입니다. 추후 지정이라는 단어를 그 앞선 서울 고법이 썼던 그 네 글자를 똑같이 되풀이하면서 또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백현동, 유래신도시 그리고 성남FC 이 네 가지가 관련돼 있는 재판 이것을 또 무기한 연기를 했습니다. 호 대변인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뭐 오전에 이제 그 장외 의원총회도 했고 그런데 뭐 거기에 지금 우리 법원이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했으니 아유 어떡하라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전혀 아니고요. 그냥 들은 척만척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찌 됐든 지금 이렇게 무기한 연기가 이제 되면 그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이 5개인데 벌써 2개가 무기한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나머지 3개도 비슷한 절차가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예, 뭐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영구적으로 없애는 방법 몇 가지가 이제 그 거론이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우선 이제 대법원을 영구 장악하는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또는 뭐 일단은 이제 그 물밑으로 들어갔습니다만 비법조인들도 대법관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판결까지 가더라도 다 무죄 판결하게 하는 방안이 1번. 그다음에 이제 그 공소 취소하는 방안. 검찰이 아예 공소를 취소해 버리는 방안. 이게 이제 법 왜곡죄라는 것도 만들겠다고 했는데 검사가 수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그 다 증거 조작해가지고 기소한 거다 이렇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 검사를 자기 수사했던 검사를 법 왜곡죄로 수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증거 조작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리면 그러면 이제 공소 취소 이재명 정부 하에서 그럴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사면법 개정 요것도 이제 거론이 됩니다. 사면이 지금은
확정 판결 받은 다음에 사면할 수 있는데 그것을 기소된 자까지도 사면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그냥 셀프 사면 이 가능성도 있다. 이제 이런 거죠. 다음에 뭐 형사소송법 개정. 형사소송법 개정 그건 이제 재판 중지만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건 퇴임한 다음에 또 이제 재판 받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저는 어쨌건 우리나라의 사법정의 그리고 국민들의 그 의식이 살아 있기 때문에 임기 끝난 뒤에라도 이 재판은 계속 돼야 된다. 이게 혐의 액수만 5천억 원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산정한 거예요. 검찰이 예컨대 백현동은 수천억 원을 민간업자가 정바울 그 얻었는데 부당 이득을 200억밖에 기소를 안 했어요. 기소 액수는. 그러니까 입증할 수 있는 것만 한 거거든요. 실제로는 이제 훨씬 더 크다고 봐야죠. 액수가. 근데 이미 공범들은 그 김인섭 이 사람도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대장동 사건도 그 오른팔이라는 이재명 대통령 오른팔 김용 부원장도 2심까지 다 유죄 판결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런 사건을 그냥 없애고 그냥 없던 일로 된다? 저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또 정진상 전 실장은 재판 계속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퇴임 뒤에라도 재판은 재판대로 해야죠. 그래서 진짜 법을 어긴 게 있다면은 그 재판 그 결과 그 벌은 받아야 되는 거죠. 가령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내 임기가 끝나면 임기 전에 있었던 5개의 재판 내가 반드시 계속 받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으실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왜 웃으세요? 아시면서 물어보세요. 답을 아시면서 물어보시면 아닙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전 예측하지 못했던 일도 가끔 하시기 때문에 네거티브한 의미로 어떠세요? 뭐 임기 끝나면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혹시 아직은 그 재판 5개 중에 지금 2개만 이제 정리가 된 건데. 알겠습니다. 네, 다음. 네. 국민의힘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전당대회는 정말 9월 초에 여는 건지 김용태 위원장은 뭐 재선 의원 15명이 지지 선언을 했다는데 거기에 이제 힘 받아서 앞으로 뭐 6월 말까지는 계속 하는 건지 6월 말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등등 궁금해요. 이거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요. 왜 모르십니까?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제가 하긴 뭐 하루 앞에 우리가 모르긴 합니다만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뭐 오랫동안 이제 정치권을 취재해 왔었던 그 상식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어쨌건 대의 명분이 있는 쪽이 저는 그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뭐를 하는데 이깁니까? 이고지고의 게임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의 명분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5대 개혁안은 대부분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 비대위원장이 먼저 갖고 나왔고, 이제 그것을 이제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또는 특정한 세력과 어떤 그 뭔가 그 소통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 또는 절차상 그걸 왜 상의도 안 하고 먼저 발표했느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본질을 뒤엎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쇄신이 돼야 된다라는 것은 그 다 이제 그 공감하는 바이고 그걸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들 뭐 탄핵 반대 당론 철회라든가 또는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후보 교체 과정에 대해서 어쨌건 이게 진상을 밝혀야 된다라든지 당무감사를 하겠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덮고 넘어갈 수는 저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제 재선 의원들이 30명 중에 15명이 이제 의견을 모았다라고 하는데 면면들을 보면은 친한으로 분류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더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단 그 원칙적으로 힘을 실어줬다라는 것은 이것이 국민들의 그 상식선이고 또 당내에서도 어떤 공감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전당대회 시기는 이분들은 이제 8월 안에는 하자라는 거였거든요. 재선 의원들은 그렇다면은 전당대회 8월이든 9월이든 뭐 연말 이후까지 미루기는 좀 어려운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 8월 전당대회 가령 8말 9초가 됐든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 비대위를 다시 구성합니까? 임기가 끝나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한 번 더 연장을 해주는 연장하는 거죠. 연장을 시한부로 연장하는 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김용태 위원장이 저는
제가 이제 그 선거를 이번에 치르면서 느낀 것은 예. 쇄신을 해야 되는데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국민들의 바람인데 네.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그 세대 교체인 것 같아요. 아, 예. 국민들이 좀 젊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지역구에서 젊은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도록 저는 선거운동을 했는데 네. 제가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유능하구나. 네.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생각이 올바르구나. 네. 생각이 어리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네. 생각하는 것만큼의 생각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그런 그 쇄신의 세대 교체다. 거기에 제일 지금 김용태 위원장만큼 상징성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다. 아니요. 본인은 그런 의지는 없는 것 같고 예. 본인이 출마하려고 했다면 이런 얘기 못 세대 했겠죠. 교체를 하려면 인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인물이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가 복귀하면 세대 교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세대 교체라는 것은 일단은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혁신안을 마무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전당대회가 열린다면 그 후보는 뭐 젊은 사람 중에 김재섭 의원도 아, 있는 예. 거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뭐 어떻게 모르겠고 네. 허준석 대변인도 하실 수 있죠. 왜요? 저 나이 하실 수 있다고. 저 나이도 많고요. 제가 무슨 네, 아무튼.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네. 제가 느끼기에 그 국민의힘의 그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그 원하는 것은 그거 같아요. 태도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아, 예. 국민의힘이 예.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유연하고 네. 그리고 경제 이런 것에 유능함을 보여주고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가 저는 실패한 게 그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선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근데 뭔가 고집스럽고 소통하지 않고 의대 증원은 무조건 2,000명이다. 다른 얘기는 안 듣겠다. 그리고 이종섭 장관이 뭐 수사받고 있더라도 그냥 장관시키겠다. 이런 것이 이제 저는 국민들 민심을 이반시켰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그 태도의 변화,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전면에 나서서 당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저는 내년 지방선거 해볼 수 있을 만하다고 보고 다음 지도부가 누가 되든 간에 그런 방향으로 당을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호준석 국민의힘 비대위 대변인, 임승우 개혁신당 대변인 세 분 모시고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함께 마치겠습니다.